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최근 직관적 식사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부가적으로 체중도 결국 조절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게 뭐 단점은 없는 건지, 이게 정말로 되는 건 맞는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러면 직관적 식사가 뭐냐? 자, 직관적 식사는요,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자, 말 그대로 식사법이죠. 자,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일단 바꾸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먹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다 보면은 당연히 알아서 체중도 원래대로 정상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즉 이게 애초에 체중 감량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데 중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이 직관적 식사의 창시자들이 쓴 책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일단 직관적 식사에서는 아무 음식이나 먹고 싶은 거를 먹으라고 하고요, 또 먹고 싶은 대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살이 엄청 찌는 거 아니냐. 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직관적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과의 관계가 이게 정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정상화가 되면은 저절로 그런 폭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애초에 폭식을 하는 주요 원인들이 음식에 대한 일종의 애증,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또 먹었을 때 그때 또 죄책감,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무작정 참다가 결국에 그때 입이 빵 터져서 그때 폭식을 엄청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관적 식사의 10대 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음식과 화해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음식이든 언제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죄책감도 없애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입이 터지는 폭식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직관적 식사를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폭식을 억지로 참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폭식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살 빠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사실 뭐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에도 많이들 물어보는 당연한 질문인데요, 이게 또 대답도 사실 당연하게 나와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뭐 당연하죠. 어떤 방법이든 사람마다 다른 거고, 일단 여기서 책이 설명하기를, 자,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익숙해지면은 사실 뭐 한두 달 만에도 이게 감량이 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좀 느린 사람은 당연히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살 빼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식습관이 많이 안 좋고 이 비만 정도가 굉장히 심할수록 속도가 정말 빠를 거고요. 자, 반대로 애초에 식습관이 좋았거나 아니면 정상 체중이거나 이미 좀 마른 분들은 빠진 속도가 좀 확연히 느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살이 빠지긴 빠지냐? 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당연히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살이 정말 빠지긴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런데 직관적 식사는 애초에 체중 감량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포커스가 어디까지나 식사 방법에 있습니다. 자, 이게 잘못된 식사 방법을 고치는 거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식사 방법을 돌려놓으면 체중 감량은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식사 방법이 막 정말 안 좋아서 과체중 이상으로 비만으로 많이 심하신 분들일수록 살이 잘 빠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식습관이 크게 나쁘지 않아서 이미 정상 체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좀 마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훨씬 마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라면, 자, 그러면 생각보다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살 빼는 의견을 여기서 좀 더 드리자면은 다른 분들 중에도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많고요. 거식증이나 뭐 폭식이나 좀 식이장애가 가볍게라도 오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또 직관적 식사가 도움이 될 거고요. 추가적인 체중 감량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 최소한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또 행복한 식사를 해서 내 멘탈을 유지하려면 이 직관적 식사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자, 직관적 식사에서는 포만감, 즉 배가 부른 것을 잘 캐치하고 그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배가 부른 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이 직관적 식사에서는 반대로
배고픔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고픔 신호를 평상시에 잘 캐치하고 그거를 잘 챙겨줘야 나중에 이 배부름, 즉 포만감 신호 역시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배부름이라는 것도 배고픔이랑 비교해서 이 차이를 느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쉴 새 없이 계속 먹어서 아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막 계속 참고 있어서 뭐 배고파도 계속 참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차이도 느낄 수 없으니까 배부른 것도 나중에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관적 식사에서 이 배고픔도 존중해서 평상시에 먹고 싶을 때 잘 챙겨서 먹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먹어라. 자,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영양의 균형이 안 맞게 먹게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또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먹어도 결국에는 균형 잡혀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책에서는 리앤 버치 박사의 연구를 좀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먹으면 솔직히 뭐 한 끼나 몇 끼까지는 불균형하게 좀 안 좋게 안 좋은 것만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알아서 내버려 두더라도 그게 몇 끼가 아니라 정말 막 며칠, 몇 주 단위로 보면은 결국에 균형을 잡아서 알아서 먹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은 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지방을 또 많이 먹었어. 자,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주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보면 결국에는 균형을 맞춰서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타고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가설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들도 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영양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이 좀 타고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결국에는 영양소를 다 맞춰서 먹는다는, 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다른 책들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연구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되게 단백질 지렛대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영양소 중에 일단 단백질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자, 메뚜기든 원숭이든 사람이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걸 보충할 때까지 계속 먹어서 영양소를 다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은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평균을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영양소가 결국엔 다 채워서 넣더라.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즉, 모든 생물은 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어느 정도 좀 타고났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직관적 식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생각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제가 오늘 뭐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직관적 식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완벽한 건 없고요. 뭐 약간의 단점이나 뭐 나랑 안 맞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많이 하고 뭘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지 의견을 들어볼 가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공부해보고 직접 또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이 피드백을 주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직관 식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꼭 가져가셔야 할 것,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진짜 배고픔을 찾는 건데요. 자,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가짜 배고픔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짜 배고픔을 찾아내고 이거를 지켜내는 거는 어떤 다이어트라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진짜 배부름이에요. 배부른 게 뭘까? 내가 어느 정도 배부름 멈춰야 될까? 이 배부름을 느끼는 거를 자꾸 연습하고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식사 조절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느 순간 먹다가 좀 맛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첫 한 술보다 맛이 좀 없어질 때 숟가락을 놓는 거랑, 또 하나 먹다가 중간에 한번 일어서 봐요. 일어섰을 때 배가 부른 게 좀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져가야 될 점은 어떤 음식이든 금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다이어트 유지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많이들 실수하시거든요. 무작정 참다 보면요,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입이 터져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조절해서 먹는 법부터 배우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직관적 식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